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20km나 달렸는데 너무 빨라서 본인들조차 엔진이 터지겠다는 걱정을 했었죠.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벌인 일입니다. 불구속 입건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벨 튀를 방송했습니다. 이 벨 튀가 뭐냐면요. 아무 집이나 골라서 벨 누르고 그냥 튀는 겁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대부분 잠이 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단잠 자다가 놀라서 깼고 나가보니 아무도 없고 알고 보니 장난이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할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10대로 보이는 남성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제가 한다면 아니에요.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핀잔을 주고 시작되지 곧이어 다급하게 달아나는 듯 뛰어가는 모습도 방송에 나옵니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쨌나 봐. 일단 형님. 방송 도중에는 후원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지난달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주거침 및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버젓이 온라인에 생중계한 겁니다. 경찰은 다만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을 적용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죠? 취재 기자가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방송 나가고 학생이 더 엇나갈까 봐요. 남들 멀쩡해 보인다고 진짜 다 멀쩡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본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잘못한 건 혼나는 게 맞고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한 25살쯤 되잖아요. 오늘 일을 두고두고 이불킥 차게 될걸요.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기억하시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적절하지만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건 지난 2019년 강의 도중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억울함이 풀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재판부가 부인하는 것이냐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용성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 제목 보이시죠?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됐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불신임권을 안건으로 냈지만 허식 의장은 직권으로 셀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하루 만에 임시회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요. 불신이 남건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허식 의장은 논란을 불러온 신문 배포와 관련해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한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를 의원들에게 배포해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원래 하루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낸 안건이 위법하다며 허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셀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문 교부 행위는 법령 위반도 아니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불신임 절차가 중앙정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여야 없이 정말로 재미있게 즐겁게 의정 활동을 해왔건만 중앙정치가 끼어들어 인천시의회를 강타하니 제 자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듭니다. 허 의장은 앞서 불신임 의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던 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 신분 돌리신 거는 어떻게 따로 사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사과하겠어? 응?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할 거라 예상됐던 동료 의원들은 당장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허 의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의장직 박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탈당한 허 의장을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쿠팡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쿠팡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누적 이용자와 매출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 혼자만 달리면 뭐하나요? 하청의 재하청 업체들까지도 함께 달려야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쿠팡 물류 자회사의 재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네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 수십 명이 운송료를 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이고요. 떼인 운송료도 2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으로 좁혀졌거든요.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주 송모 씨는 지난해 거드 유통 플랫폼 쿠팡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이 고됐지만 1,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속한 화물 운송업체가 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잠적하면서 2달치 임금 2,6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었습니다. 머리가 띠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써요. 왜냐면 제가 다달이 갚아야 될 돈도 아리케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지? 은행이나 카드권에서 전화, 재촉 전화 계속 오고. 이 업체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화물차주들도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방식으로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생각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송료 먹튀 사태를 일으킨 화물 운송 법인은 모두 4곳.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재하청 업체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40대 김모 씨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과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화물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가지고 대표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 사기 수법을 친 거야. 돌리면서 계속.